2025년도 벌써 12월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역시 25년도 마지막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올해의 마침표를 찍을 지역은 어디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12월 심사 대상에 오른 10곳을 전부 짚어보면서 구역의 기본 정보와 정량적 평가 점수, 그리고 후보지 선정에 있어 눈여겨볼 포인트는 무엇인지 하나씩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가 선정되는 절차부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동의서를 모아 구청에 입안 요청을 하면 구청이 요건을 검토한 뒤 서울시에 추천하게 됩니다. 이후 서울시는 해당 구역을 선정위원회에 상정하고 2달에 한 번 열리는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 회의는 항상 격월 4번째 목요일에 열리는데 이번 달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라서 위원회 일정을 조정해 연말쯤 발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마지막 선정위원회에는 총 10곳이 심사 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추가로 올라온 곳이 있는지는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 10곳은 확정된 곳들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 독산동에서 2개의 구역이 최종 선정에 도전합니다. 독산동 979번지와 독산동 1022번지인데 두 구역 모두 면적이 커서 선정이 된다면 1500세대 이상의 대단지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다음은 강북구 수유동입니다. 면적은 약 1만 6천 제곱미터로 사업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가오리역 초역세권이라는 강점을 가진 곳입니다. 네 번째는 영등포구 신길동입니다. 면적은 약 5만 8천 제곱미터고 1호선과 신림선이 지나는 대방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구의 쌍문동이 공공도심 복합사업에서 해제된 이후 새롭게 최종 심사 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지난해 위원회에서 탈락했던 구역들이 다시 도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북구의 정릉동과 성동구 행당 8구역은 과거 신속통합기획 공모에서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탈락한 이력이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후보지로 올라오면서 선정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그리고 천호 재정비 촉진 지구였던 천호 6구역도 이번에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은평구 신사동도 이번 선정위원회 심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포구 신수 13구역 역시 12월 선정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자, 이렇게 총 10곳이 12월 심사 대상에 올랐는데요. 이제부터는 서울시가 후보지를 선정할 때 보는 기준을 먼저 살펴보고 그 기준에 맞춰 각 구역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최종 후보지로 이름을 올릴 곳은 어디일지 끝까지 함께 지켜보시죠. 서울시가 후보지를 고를 때 적용하는 기준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먼저 구역별 정량적 평가 점수가 기본이 되고 여기에 더해 주거 취약 지역인지,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또 입지적 특성 같은 정책적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어떤 구역이 후보지가 될 수 있는 곳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역별 정량적 평가 점수와 정책적 요건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정량평가 점수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추진지역이 재개발로 지정될 만한 요건을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숫자로 환산한 점수입니다. 먼저 기본 점수는 노후 건물수, 노후 연면적, 과소필지 같은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여기에 추가로 찬성 동의율이나 침수지역 여부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고 반대로 반대 동의율이나 구역 면적 크기에 따라 감점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본 점수와 가점, 감점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최종 정량적 평가 점수가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정량적 점수는 수치로 딱 떨어지지만 정책적 요건은 다소 추상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4가지 체크 포인트로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비구역 연접 여부입니다. 연접 지역은 기반시설을 함께 쓰고 정비 효과를 연결하기 쉽기 때문에 서울시가 권장하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침수 예상 지역 포함 여부인데요. 침수 흔적이 있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은 가점 대상이 되며 정책적으로도 정비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규 교통망 인접성입니다. 이건 안내문의 정책적 요건이라기보다는 최근 선정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패턴이라서 검토 항목에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노후지역인지 여부입니다. 저는 실무적으로 노후동수 75% 이상을 노후지역의 기준선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노후동수 75%를 넘으면 재개발 지정 요건
요건 중 과소필지, 접도율, 호수 밀도 같은 선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해주는 만큼 노후도 75%가 넘는 지역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볼 근거가 됩니다. 정리하면 정량적 평가 점수에 더해 정비구역 연접지역, 침수 예상지역, 신규 교통망, 주거환경 개선 시급지역 이 4가지 정책 포인트를 함께 고려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석에서는 서울시의 최근 선정 트렌드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서울시는 위원회에 상정된 대부분의 구역을 최종 선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심사 이전 단계에서 동의율 조사로 갈등이 큰 구역을 걸러내고 동시에 후보지 선정을 확대하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과거 탈락했던 구역이 재상정될 경우 선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전 탈락 사유를 상당 부분 보완해야만 위원회에 다시 상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재도전 구역들은 선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지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정비계획 용역을 준비 중인 구역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실제로 후보지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선정 기준과 최근 트렌드를 함께 고려해 각 구역의 최종 선정 가능성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979번지 일대입니다. 구역 면적은 약 93,000제곱미터고 용도 지역은 2종입니다. 소유자는 1,100명 정도로 사업성은 보통 정도가 예상되네요. 이곳은 구로 디지털 단지역까지 도보 15분이 걸려 역세권이라고 볼 수 없지만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와 가장 맞닿아 있어 직주 근접은 용이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매물은 다세대 빌라가 2억 5천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산동 979번지의 정량적 점수는 얼마나 될까요? 정량적 점수는 기본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더해 산출하지만 실제 찬성 동의율, 반대 동의율, 침수 여부 등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점수와 면적에 따른 감점 요인만 반영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배점 기준은 서울시 공식 안내문과 동일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독산동의 수치를 보면 노후 동수 75, 노후 연면적 56, 과소필지 14, 접도율 94, 호수 밀도 56, 구역 면적 약 94,000제곱미터로 이 수치를 점수로 환산하면 65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곳은 후보지 선정 이전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미리 정비계획 수립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곳에 대한 구청의 개발 의지가 높다는 것이고 이는 이번 위원회에서 선정 가능성이 높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독산동 979번지의 종합평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량평가 점수는 65점으로 무난한 수준입니다. 정책적 요건의 경우 노후도 75% 이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해당하고 구역 내 반지하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최근 쥐밸리 인근 배후 주거지 조성을 위한 정비사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소입니다. 또한 후보지 선정 이전부터 정비계획 용역 추진 계획을 수립할 만큼 구청의 의지도 확인되고 있고 주민 동의율 역시 60%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큰 변수만 없다면 무난하게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구역으로 평가합니다. 두 번째 심사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1022번지 일대입니다. 구역 면적은 약 83,000제곱미터고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약 800명 수준으로 규모를 감안하면 사업성은 준수한 편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규 노선인 신독산역까지 도보 약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향후 여의도와 쥐밸리 출퇴근 여건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매물은 다세대 빌라 기준 2억 5천만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량적 점수는 얼마나 될까요? 수치를 보면 노후 동수 75, 노후 연면적 56, 과소필지 2.5, 접도율 98, 호수 밀도 63, 구역 면적 84,000제곱미터로 이 수치를 점수로 환산하면 65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곳 역시 금천구에서 후보지 선정 이전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독산동 1022번지의 종합평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량평가 점수는 65점으로 무난한 수준입니다. 정책적 요건의 경우 구역 하단, 독산동 380 일대 신속통합기획과 연접해 있어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하고 신안산선 신독산역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후도 75% 이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해당하고 구역 내 반지하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최근 쥐밸리 인근 배후 주거지 조성을 위한 정비사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선정의 긍정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후보지 선정 이전부터
이전부터 정비계획 용역 추진 계획을 수립할 만큼 구청의 의지도 있는 편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독산동 1022번지는 이번 위원회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구역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심사 대상지는 강북구 수유동 310-15번지 일대입니다. 구역 면적은 약 1만 6천 제곱미터고 2종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약 210명 정도로 사업성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오리역 도보 2,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역세권의 강점은 있는 곳입니다. 현재 매물은 빌라가 약 2억 2천만 원 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유동의 정량적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치를 보면 노후동수 75, 노후 연면적 83, 과소필지 26, 접도율 100, 호수 밀도 52, 구역 면적은 약 1만 6천 제곱미터로 이 수치를 종합점수로 환산하면 75점이 나옵니다. 그럼 수유동 310-15번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량적 평가 점수는 75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정책적 요건을 보면 노후도 75% 이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며 구역 내 반지하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지난 7월 강북구청에서 열린 사전 주민설명회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됐고 주민 동의율 역시 60%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선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요소입니다. 다만 역세권에 인접한 간선 도로변에 대형 근린생활시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향후 동의 확보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구역 내에서 건물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작지 않아서 이들 소유주와의 협의 과정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심사 대상지는 영등포구 신길동 90-31번지 일대입니다. 구역 면적은 약 5만 8천 제곱미터고 용도 지역은 2종입니다. 소유자는 현재 550명 정도로 면적 대비 소유자가 적어 사업성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에 위치한 역은 1호선과 신림선이 지나는 대방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의도, 시청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도 뛰어난 편입니다. 현재 매물은 다세대 빌라가 6억 5천만 원 선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신길동의 정량적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치를 보면 노후동수 82, 노후 연면적 65, 과소필지 41, 접도율 72, 호수 밀도 63, 구역 면적 약 5만 8천 제곱미터로 이 수치를 종합 점수로 환산하면 75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길동 역시 영등포구에서 후보지 선정 이전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등포구청의 강력한 개발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제 신길동 90-31번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량평가 점수는 75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정책적 요건을 보면 노후도 75% 이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며 구역 내 반지하는 일부 있는 편입니다. 여기에 후보지 선정 이전부터 정비계획 용역 추진 계획을 수립할 만큼 구청의 의지도 확인되고 있고 주민 동의율 역시 60%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한 이후 반대가 있었던 상권 부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구역계를 조정했기 때문에 현재는 반대 동의율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이번에는 무난하게 최종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심사 대상지는 도봉구 쌍문동 471번지 일대입니다. 구역 면적은 약 3만 3천 제곱미터고 이종 주거 지역이 90% 이상입니다. 소유자는 약 290명 정도로 사업성은 무난한 수준입니다. 인근역은 솔밭공원역으로 도보 약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뚜렷한 역세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 역시 좋다고 보기는 힘든 편입니다. 현재 매물 시세는 빌라 기준 약 1억 2천만 원 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쌍문동의 정량적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치를 보면 노후동수 80, 노후 연면적 55, 과소필지 35, 접도율 71, 호수 밀도 52, 구역 면적은 3만 3천 제곱미터로 이 수치를 점수로 환산하면 75점이라는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한편 이곳은 2021년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추진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지만 이후 최소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해제 이력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시 이곳이 도심 공공주택 사업지로 검토될
만큼 정비 필요성이 컸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됐던 지역은 신속통합기획으로 다시 선정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쌍문동 471번지의 종합평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량평가 점수는 75점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정책적 요건의 경우 구역 상단, 쌍문동 모아타운과 연접해 있어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하고 노후도 75% 이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2021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을 만큼 정비 필요성이 분명한 구역이라는 점도 선정에 긍정적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주민 반대만 크지 않다면 이번 위원회에서 무난하게 최종 선정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심사 대상지는 성북구 정릉동 16-179번지 일대입니다. 구역 면적은 약 42,000제곱미터고 용도지역은 2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주는 410명 정도 예상되는데 면적 대비 소유자 수가 적어 향후 사업성은 준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 역은 정릉역과 기름역이 도보 약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더블 역세권에 강점이 있는 곳입니다. 현재 빌라 매물은 3억 2천만원 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정릉동의 정량적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치를 보면 노후동수 85, 노후 연면적 72, 과소필지 16, 접도율 97, 호수밀도 66, 구역 면적은 43,000제곱미터로 이 수치를 점수로 환산하면 79점이라는 아주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이제 정릉동 추진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정량평가 점수는 79점으로 아주 높은 편입니다. 정책적 요건의 경우 구역 우측, 도남 6구역이 연접해 있어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하고 노후도 75% 이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24년 후보지 탈락 이후 반대가 컸던 구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구역계를 축소 조정했고 구역 내 반지하 비중이 높다는 점도 선정의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주민 반대만 크지 않다면 이번 위원회에서 무난하게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심사 대상지는 성동구 행당 8구역입니다. 구역 면적은 약 66,000제곱미터고 2종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약 700명 정도 예상되는데 혹시 모를 다물권자를 감안해도 이곳의 입지적 강점을 고려하면 사업성은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 역은 행당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왕십리역도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강남, 여의도, 종로 등으로 접근이 뛰어난 편입니다. 현재 빌라 매물은 없고 단독 매물이 14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행당동의 정량적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치를 보면 노후동수 78, 노후 연면적 60, 과소필지 46, 접도율 72, 호수밀도 63, 사업 면적 66,000제곱미터로 이 수치를 점수로 환산하면 73점이라는 준수한 점수가 나옵니다. 그럼 행당 8구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정량평가 점수는 73점으로 준수한 편입니다. 정책적 요건을 보면 노후도 75% 이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며 구역 내 반지하 비중이 높아 선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당 8구역은 벌써 신통기획 4번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탈락의 주 원인이었던 반대 동의율은 구역계 확대 조정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찬성 동의율 역시 50% 이상 확보했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전과 유사한 수준의 반대 동의율만 아니라면 이번 회차에 선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덟 번째 심사 대상지는 강동구 천호 6구역입니다. 구역 면적은 약 4만 제곱미터고 2종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약 500명 정도로 사업성은 무난한 편입니다. 다만 구역 인근에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며 대중교통은 마을버스를 통해 천호역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구역 내 매물은 다세대 빌라가 약 4억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천호동의 정량적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치를 보면 노후동수 82, 노후 연면적 64, 과소필지 29, 접도율 62, 호수밀도 66, 사업면적 4만 제곱미터로 이 수치를 점수로 환산하면 77점이라는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이제 천호 6구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량평가 점수는 77점으로 아주 높은 편입니다. 정책적 요건의 경우 구역 우측 천호 3-1구역과 3-2구역이 연접해 있어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하고 노후도 역시 75% 이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1억이 있을 만큼 정비 필요성이 컸던 곳이며 구역 내 반지하 비중이 높다는 점도 선정의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동의율 또한 65%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천호 6구역은 이번 위원회에서 무난하게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번째 심사 대상지는 은평구 신사이동 300번지 일대입니다. 구역 면적은 약 3만 제곱미터고 1종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약 400명 정도인데 이곳의 용도지역과 입지를 고려하면 사업성은 좋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구역 인근에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며 대중교통 이용은 마을버스를 통해 세전역을 이용해야 합니다. 구역 내 매물은 다세대 빌라가 약 2억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사동의 정량적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치를 보면 노후동수 84, 노후 연면적 72, 과소필지 9.3, 접도율 96, 호수 밀도 67, 구역 면적은 약 3만 제곱미터로 이 수치를 점수로 환산하면 79점이라는 아주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또한 신사동 역시 은평구에서 후보지 선정 이전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를 토대로 신사동 일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량적 평가 점수는 79점으로 아주 높은 편입니다. 정책적 요건의 경우 노후도 75% 이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후보지 선정 이전부터 정비계획 용역 추진 계획을 수립할 만큼 구청의 의지도 확인되고 있고 구역 내 반지하 비중이 높다는 점도 선정의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신사동 200번지는 이번 위원회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사 대상지는 마포구 신수 13구역입니다. 구역 면적은 약 4만 4천 제곱미터고 2종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약 620명 정도로 많은 편이지만 이곳의 입지를 고려하면 사업성은 무난한 편입니다. 인근 역은 대흥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마포구에서 보기 드문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강점인 구역입니다. 또한 설계에 따라 일부 세대는 한강 조망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구역 내 매물은 다세대 빌라가 약 8억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수동의 정량적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치를 보면 노후동수 66, 노후 연면적 54, 과소필지 17, 접도율 89, 호수 밀도 73, 구역 면적은 4만 4천 제곱미터로 이 수치를 점수로 환산하면 64점이 나옵니다. 이제 신수 13구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량평가 점수는 64점으로 이번 심사 대상 가운데서는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책적 요건에 해당하는 요소도 없지만 구역 내 반지하 비중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이곳은 주민 동의율을 70% 이상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낮은 정량 점수를 동의율 가점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동의율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정 가능성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현재 구역 내에 공사 중인 신축 빌라가 3-4곳 정도 확인되고 있어 향후 현금 청산자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금 청산 비율이 높은 구역을 지향하는 기조인 만큼 만약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는다면 진행 중인 신축 공사의 영향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본 10곳을 총 정리해 봤는데요. 정량적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신사동이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정릉동, 천호동, 신길동, 쌍문동, 수유동, 행당동, 독산동, 신수동 순입니다. 여기서 정책적 요건을 2개 이상 충족하는 구역들은 파란색으로 표기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역들의 평가 점수가 최종 선정이 가능한 수준인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24년도, 25년도 선정 사례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24년도에 선정된 주요 후보지들의 평가 점수입니다. 점수는 최소 60점에서 최대 82점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년도에 선정된 주요 후보지 평가표인데요. 여기서는 최소 55점부터 최고 88점까지 확인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24년도와 25년도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55점에서 88점 사이로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총 14개 구역의 평균 점수는 71.6점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저는 정량평가 점수 70점 이상을 선정에 유력한 기준선으로 보고 그 이하 구역들은 동의율, 정책 요건 등 기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 선정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먼저 정량적 평가 점수가 70점이 넘는 상위 7개의 구역, 신사동, 정릉동, 천호동, 신길동, 쌍문동, 수유동, 행당동은 이번에 충분히 선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구역, 독산동과 신수동 역시 정량평가 점수가 65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높은 동의율, 반지하 비중, 그리고 구청 차원에서 정비계획 용역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12월 마지막 위원회에서 10곳 모두가 최종 선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핵심 이유로는 최근 위원회의 동의율이 충분히 확보되고 반대율이 낮은 구역 위주로 상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해 들어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후보지 선정수를 눈에 띄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지방선거를 앞둔 내년 초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시장 체제에서 선정된 구역의 유권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선정되기 어려웠던 구역도 이러한 정책적 트렌드를 등에 업고 최종 선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예정 구역을 미리 선점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10곳을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가격은 오르고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서 투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발표까지 약 2주 정도 남아있는데요. 어쩌면 이 2주가 가장 저렴하고 가장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보다 더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오픈톡방을 개설했습니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질의응답, 정부 정책 해석, 투자 네트워킹 등 무료로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